네, 핑크 펭귄에 대해서 오늘 책 리뷰하겠습니다. 네, 빌 비숍은 비숍 커뮤니케이션스의 CEO이고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브랜드 전문가라고 합니다. 빅 아이디어 어드벤처 프로그램을 출범하였고 4천여 회사가 빅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도왔습니다. 작가, 언론인 그리고 사회평론가입니다. 그 펭귄 프라블럼이라는 말로 화두를 던지고 이 책을 시작했는데요. 펭귄 프라블럼이란 날마다 더 많은 펭귄이 당신의 어깨에 발을 들여놓는다. 당신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말이다. 잠재 고객의 눈으로 볼 때 모두 한 무리의 펭귄처럼 보일 뿐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펭귄 프라블럼이라는 장애물부터 치워야 한다. 당신은 다른 펭귄들과 구별되도록 그 무리에서 확연히 돋보이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많은 펭귄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사야 할지, 어느 가게에 들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만의 특별한, 아주 눈에 띄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유빙에서 벗어나라. 유빙은 이 펭귄이 서 있는 그 얼음 위라고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데 무언가 다르게 행하지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게 특별해요. 가격이 저렴하고 가격이 저렴하지만 제품이 좋아요. 또는 뭐 이렇게 어, 우리 회사는 무슨 서비스를 해줘요. 이런 것은 조금만 다를 뿐입니다. 자신만의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스피치는 미국에서 처음에 나온 말인데 엘리베이터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올라가면서 옆에 탄 사람에게 자신의 사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15초, 뭐 30초 만에 내 사업을 딱 정의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스피치. 내 사업은 무엇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핵심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스피치를 작성해서 누가 내 사업에 대해서 묻더라도 내 가게에는 또는 내 업체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말할 수 있는 거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빅 아이디어를 시도할 때도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각하니 힘이 듭니다. 방안의 온도를 0.5도 올리는 것은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10도 정도 올라야 사람들이 뜨겁다, 덥다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의 어, 어, 제품을 컨셉트를 개발하는 것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합니다. 그리고 내 제품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이 제품 좋아. 이거 다른 데보다 훨씬 좋은데, 훨씬 저렴한데, 제품질이 더 좋은데, 이것이 아니라 고객에 대해서부터 먼저 생각하래요. 나에게 찾아오는 고객이 뭐를 원하는지, 어떤 거를 좀 더 자기의 강아지에게 줄 만한 특별한 것은, 또는 강아지 생일, 우리 집에 들어온 날 생일에 줄 만한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건 고객에 대해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의 문제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에 많은 게임을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키와 축구를 동시에 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아서, 하나를 제대로 더 할 수 없습니다. 고객의 눈에 전문가로 비치지 않고 많은 유형의 고객과 거래하기 때문에 어떤 고객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결론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구르메 패키지를 개발하라. 구르메 패키지, 구르메란 프랑스어로 미식가라 하고 음식 앞에 놓을 경우 고급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일반 펭귄은 패스트푸드형 사업체와 경쟁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똑같은 업체, 똑같이 널려있는 업체와 경쟁하는 것과 같아서 그들이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격을 낮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르메형 사업체로 만들어라고 합니다. 자, 낮은 가격, 중간 가격이 있다면 여기 책에서는 그냥 1200달러의 특별 프로그램도 개발하라고 합니다. 12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만 원? 그 정도 되는데 그러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라고 합니다. 구름의 패키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모두가 최저가만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구름회를 개발하지 않으면 오히려 리스크가 발생하니 그런 최고 가격은 만들어야 합니다. 고객의 자아상을 패키징하라. 잠재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아상을 패키징하도록 강화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프로그램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리하고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사고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는 고객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고객에게 해야 합니다. 내 업체에 오는 고객은 내 업체에만 있는 특별한 이런 프로그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이제 고객에게 자아상을
딱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본인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업체가 그 고객이 아주 특별하다는 걸 말해준 것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객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만한 또는 좋은 그런 자아상을 패키징 하라고 합니다. 패키징 하면 사람들은 타인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타이타닉 기법이 있었는데요. 배가 빙산을 사람들에게 이런 어, 나의 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가 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배가 빙산을 들이받을 수도 있는데 침몰되면 구명 보트가 부족해서 1,800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고객의 관심을 끌려면 그들에 대한 스토리도 만들어야 합니다. 배가 침몰할 수도 있으니 당신의 구명보트가 필요하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구명보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들, 선장 이런 분들을 구해야 된다는 것도 설명해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고객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눈으로 이 나의 가게, 나의 업체를 보도록 해야 됩니다. 최상의 이득을 맺는 방법은 이제 잠재 고객과 거래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잠재 고객은 내 회사에도 가도 되고 다른 회사에도 가도 되는 그런 고객. 그런데 그런 고객이 잠재 고객이에요. 그 물건이 필요해서 사야 되는데 여기도 가도 되고 저기도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최상의 이득을 파악해서 오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멋진 웹사이트, 구글 웹사이트 이런 걸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건 2차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냥 이거 좋네 이 정도. 예를 들어 회사라면은 인테리어를 잘한다든지 그거요. 2차적인 것에 불과하고 최상의 이득은 결국은 고객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나의 회사로 오도록. 자신이 제공하는 최상의 이득에 대해 강조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제품에 서비스에 담긴 진정한 목적을 완전히 잊은 사람이 많습니다. 모든 마케팅은 고객의 마음, 니즈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당신의 고객이 찾는 최상의 이득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고객이 내 회사를 찾아오는 최상의 이득. 이 회사는 이게 있어서 온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빅 아이디어를, 여기서는 저자가 말한 거는 빅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하는데, 빅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고객에 대한 관심, 얼마나 많은 곳에 당신에게 진정한 당신은 고객이거든요. 고객에게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는지, 고객의 아젠다, 니즈, 빅 아이디어로 창출로 고객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단계별로 코치하라고 합니다. 고객이 행동하여 성과를 내어 만족도를 높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강아지를 길러본 분은 모르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서핑도 하겠지만, 내 고객이 나에게, 어, 이런 프로그램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고객이 회사에 예를 들어 강아지라면, 건강한 강아지를 기르는 법, 이런 강의를 한다든지 또는 그런 팜플렛을 만들어서 드린다든지 그런 거를 한다면 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코칭을 하고 단계별로 코칭을 만들어서 코치하고 코디네이션이라면 내가 제품과 이런 걸 목적에 맞게 조정해 주는 거예요. 코디네이션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갓 태어난 예를 3개월 강아지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패키징하게 해가지고 딱 파는 거예요. 필요한 거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따로 말하는 게 아니라 3개월 만에 당신의 3개월 된 강아지의 특별한 선택 해가지고 딱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 박스에 딱 요것만 갖고 가면은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그런 거를 고급화, 중간거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걸 패키징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제 같으면은 제가 지금 독서 모임 하고 있는데 글쓰기도 이제 가능하거든요. 수업이. 그런데 그것을 패키징 하는 거예요. 글쓰기 추강까지 하는 묶음. 예를 들어 요즘 추강까지 내주면 몇백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묶음, 독서 코치, 글쓰기 코치 해서 몇백만 원 묶음. 그 다음에 글쓰기만 하는 거. 또는 책 출간만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패키징화해서 만들어라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걸 지금 안 했거든요. 차차 올해 안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계층 구조를 이해하라.
그 사업하는 사람이 이론가, 설계자, 도급자, 구축자, 노동자가 있는데 이론가는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이래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인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지만 그 상대성 이론을 이용한 게 아니거든요. 이용한 게 아니고 블랙홀을 개념을 만들었지만 블랙홀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론을 만든 거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만들었을 때 그 이론가가 개발한 모델을 기초해서 청사진을 창출하는 설계자가 있고 그다음 도급자, 그 청사진을 토대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 아, 우리는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회사에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의 일부 책무를 수행. 이제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을 세운다면 그 건물을 만들려면 배관공, 전기 기술자, 목수가 필요하잖아요. 큰 모델을 만들 것이다라는 이론 만든 사람. 그 다음에 그 큰 건물에 설계한 사람. 그 다음에 그걸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거를 한 부분씩 배관공, 전기기술사, 목수 이렇게 일하는 사람. 마지막에는 그 배관공, 전기기술자가 시킨 대로 노동하는 사람. 예를 들어 목수라면은 벽돌 날라오세요 하면은 노동자는 벽돌만 날라오는 거죠. 그런 사람.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내가 지금 솜니 음악 연습실을 하지만 작은 거지만 무인이에요. 그렇지만 청소를 내가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청소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업체를 시작했지만 노동자로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언젠가는 이제 내가 더 잘한다면은 그것을 어, 시스템화 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 맥도날드나 이런 것처럼 내 상품을 파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연습실을 개업하도록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성이 많으면은 그런 걸 만들면 되지만, 근데 애완동물을 한다면 정말 시장성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누구나 하나씩 차를 사는 기업은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나만의 특별한 거를 프로그램화 딱 만들어가지고 그 시스템화해서 내 브랜드를 파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든지, 그 내 사업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면 충분히 시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징 우주 항해자가 되자 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어, 콘셉트, 모델, 상징을 개발해서 패키징을 잘하라고 합니다. 내 애완동물 또는 나의 솜니ум한 연식도 딱 생각하면 생각나는 것. 우리가 스타벅스 생각하면 초록색, 회색이 생각나잖아요. 그것처럼 카카오톡 생각하면 노란 바탕이 생각나고 그것처럼 나의 것을 딱 생각하면 이미지가 생각나는 것을 어, 그런 걸 만들어라고 합니다. 예, 빅 아이디어 패키징을 해야 되는데 브랜드, 고객이 당신과 당신의 회사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느낌의 조합, 이게 브랜드고 브랜딩은 그런 브랜드의 이미지를 부여하는 겁니다. 생각과 느낌, 그런 네이버면 우리가 서핑도 할 수 있고 막 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예, 블로그도 이용하고 카페도 만들어 이용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다가 또 고객의 머리와 가슴, 브랜드를 각인하여 이용하는 아이디어와 표현, 이미지, 경험을 조합하는 작업. 이게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패키징 잠깐 간단하게 말했는데 그것을 조합해서 판매하는 그런 것이고 빅 아이디어를 위한 테마를 마련하라. 테마는 모든 것을 묶어주는 훌륭한 스토리를 지녀야 한다. 어, 그런 나 자신만의 테마, 내 기업에 대한 테마. 어, 애완동물이면은 과거에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개에 대한, 고양이에 대한 또는 다른 동물에 대한 나의 이런 스토리 때문에 내가 이것까지 하게 되었고 이걸 입으면 당신의 애완동물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미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스타벅스에 가면은 왠지 내가 공부도 열심히 그냥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냥 편안한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일반 작은 가게에 가면은 눈치가 보여서 오래 못 있어요. 근데 스타벅스에 가면 오랜 시간 동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 좋은 느낌 이거를 갖도록 해야 됩니다. 패키징은 아이디어와 콘셉트를 패키징하라 했는데 여기 제가 제품들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위에 넥타이만 팔 수도 있는데 넥타이와 손수건과 넥타이 핀 세 가지를 조합해가지고 파는 거. 이게 우리가 뭐 제품이든 서비스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서비스인데 서비스라면은 독서와 글쓰기와 책쓰기와 출판까지 이걸 패키징화해서 이제 팔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근데 이걸 하려면 그냥 그런 회사가 많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아이콘, 나만의 뭐 캐릭터 이런 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빅 아이콘은 발이 달려 어디든 퍼져나간다 돼 있더라고요. 아까 여기 뭐지 그 카카오톡도 노란색만 봐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이왕이면 덩치만 하고 예쁘고 눈에 보기 좋아야 온다고 합니다. 네이밍 사례가 네이밍하라고 했는데 네이밍은 아주 막 너무 동떨어지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듣고 아 정말 말이 되네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마케팅 사례를 적어 놨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개발은 패키징 일을 한다면 빅 아이디어 어드벤처, 자산 설계를 돕는다면 재산 관리 성공 솔루션, 그런 자신의 회사를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요. 치과 의사 당당한 미소 프로그램 이것도 있었고요. 또 여기 제목도 미소 심는 치과, 가지런한 이 치과, 별빛 카페 달빛 차,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목 내가 몇 개 찾아보니까. 이런, 딱 보면은 그 강아지도 떠올릴 수 있고, 신선한 것. 여기 오면 왠지 좋을 것 같은. 가지런한 이 치과에 가면은, 여기 가면 내가 가지런해질 것 같아. 미소 심는 치과는 여기에서 이를 심으면 미소가 지어질 것 같아. 그런 느낌. 그런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림질 세탁업은 여기 미국에 있는 어떤 다림질 업체였는데 어떤 여자분이 지금 정말 가난하게 다림질 세탁업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여기 이 빌 비숍에게 이제 의뢰가 온 거죠. 어떻게 하면 좀 잘 팔 수 있는지. 다림질 세탁업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말했더니 더 프레스토 프레싱 시스템. 이게 뭐 긴급하게 달아준다는 그거란 의미래요. 이름을 만들어주고 당신의 긴급한 니즈까지 다려드립니다. 이걸 패치 프라이드도 걸고, 그리고 계속 다림질 시스템인데, 더 프레스토 프레싱 시스템 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시스템화 돼가지고 전 세계, 전국에, 전역에 그 지점을 냈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사업체가 돼가지고, 그거를 그때 돈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몇백 조로, 몇십 조인가? 그걸로 다른 업체에 팔았다고 해요. 좋은 업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지 세탁업도 할 수 있는데 무슨 사업이 있는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상속 설계 비즈니스는 더 크리티컬 패스 프로세스 해가지고 상속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대요. 미국에는. 그래서 최상의 경로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당신의 사장님께서 상속을 합리적으로 유익하게 설계하도록 크리티컬 패스를 창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크리티컬 패스가 이 사람이 찾아간 사업체는 대부분 건축회사래요. 건축회사에는 건축을 하기 전에 이 미국에는 크리티컬 패스라는 그런 문서가 나와야 된다고 하네요.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잘 빠르게 짓는 그런 단계랄까? 이거에 적힌 그런 크리티컬 패스라는 그 문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이 사업에 적용해가지고 상속 설계 비즈니스를 더 크리티컬 패스 최상 경로 프로세스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잘 팔았다고 합니다. 이게 또 사무실 풍수, 색상 등을 봐주는 그런 업체였다고 해요. 그래서 사무실의 풍수를 봐드립니다. 색상을 좀 더 다르게 배치해서 활력을 일으켜 드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거를 말을 한마디로 해가지고 사무실 활력 회복 솔루션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게 정말 이름도 중요하고 이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네이밍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뇌는 이름을 가진 것들만 저장한대요. 이름을 가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렇게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면은 그냥 생각이 흩어져 버리고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예,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알 수 있는 들어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 그런 걸로 하라고 합니다. 빅 아이디어를 위한 테마를 마련해야 되는데 혹시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 읽어본 적이 있으시나요?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는 자그마한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읽었는데, 10몇 년 전에 읽었는데, 어떤 작은 공간에 치즈가 있어요. 근데 그 치즈가 크기 때문에 거기 생쥐들을 이제 테마로 삼았어요. 생쥐들이 누구나 와가지고 그 치즈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쥐들이 많이 불어났나 해가지고 치즈가 빨리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치즈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생지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지? 누구나 다 막 와가지고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되면 또 있긴 있으니까 막 빨리 가서 먹어야지. 뭐 그거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생쥐는 이게 이렇게 자꾸 빨리 없어지는데 내가 치즈를 찾으러 나가야 되겠다. 그 안에가 미로 한 중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로 중간에 안전한 공간에 있는 것보다 결국은 내가 치즈를 찾으러 나가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거죠.
더 성장하고, 때로는 가다가 벽에 부딪혀서 되돌아 나오고, 또 빈 창고에서 언제 치즈가 올지 몰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미로 속을 찾아다니면서 그냥 나만의 치즈, 내가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안정된 내 생활권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책이 나와가지고 거의 230만 부 돌파했다고 원래 나와 있던데요. 우리가 누구나 자기가 평상시에 생활하는 그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벗어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비행기가 뜨려면은 어, 떠서 쭉 가는 거는 그냥 연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뜨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더 몇 배의 그 연료가 필요하대요. 뜨는데 그 중력을 이겨내야 되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삶에서 벗어나서 좀 더 새로운 걸 시도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간이 흐르는 대로 내 삶을 맡기고 그냥 어, 결국은 우리는 점점점 죽음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 후회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지금 내가 비록 새로운 걸 시도할 때 힘들지만 내 치즈를 찾아 나서는 것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그 어떤 이 빌 비숍에게 어떤 회사 지루한 재정 설계사가 와서 좀 자신의 재정 설계를 획기적으로 할 걸 마련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몇 시간 동안 상담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에게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가 뭐냐 하니까 시계를 좋아한다는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시계를 생각하면서 똑딱똑딱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라 했어요. 자기 사업을. 나는 사업주들에게 재정 설계를 하는데 나는 사장님들께서 자신의 재정 시계가 똑딱똑딱 가고 있음을 깨닫고 알람이 울리기 전에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구를 만들어줬더니 그것으로 판촉까지 이제 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한 명도 안 오던 사람들이 이것으로 나의 재정시기에 맞아. 근데 이대로 돈 쓰다가는 바닥이 나고 언젠간 알거지가 되는데 또는 내가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지만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먹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크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빅 아이디어 셀링. 고객을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고객을 찾아다니면 잠재 고객은 대피소로 숨는데요. 그냥 숨어버린대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니 고객이 나에게 찾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6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 마케팅은 자석스러운 고객을 끌어당깁니다. 첫 번째, 신비감을 창출합니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죠. 나에게 오면, 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 제목을 보면 호기심이 발동해요. 왜 치즈를 옮겼지? 왜 생지 그림이 있지? 이런 호기심. 여기에 책에서 그런 예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런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기심만 있고 찾아와서 아무것도 없으면은 완전 실망하고 돌아간대요. 그래서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새롭고 더 나으며 전혀 다른 무언가를 패키징하라. 흥미가 있어야 되고요. 인기가 많아서 제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인상.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지 않으면 없어지네? 그러니까 마감 시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지 않으면, 또 내가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좀 두렵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델을 개발해야 되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무료로 이용하게 하래요. 내 회사에 왔을 때 무언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저도 이제 우리 제 독서 모임에서 제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 강의를 저번에도 했듯이 다시 또 할 건데, 그런 걸 한다든지 또 내 가게에 왔을 때 이거는 무료로 이걸 사면 무료로 이건 드립니다. 이런 거라든지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강아지를 잘 키우는 방법 그런 작은 거 만들어 가지고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권. 이게 선택권이 뭐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 그 제품에 대한 거에 한 가지밖에 없으면은 그냥 다 똑같네 해서 안 사는데 이제 이 똑같은 제품도 나중에 나오는데 3가지 박스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를 10,000원, 뭐 1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객이 선택하도록 만들어라고 합니다. 특정 지점까지 확답을 달라고 합니다. 긴급성. 그러니까 언제까지니까 이 제품을 이 패키징 제품은 언제까지만 팝니다. 이런 긴급성을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가장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게 윤리 명령을 준수하고 좋은 의도와 재미를 잊지 말라. 여기에 오면 그걸 구입함으로써 재미를 느끼도록 하라고 합니다.
세 가지 박스. 전형적인 펭귄은 오직 한 가지 선택안만을 제시한다. 그 세 가지 박스의 유익은 잠재 고객에게 선택권을 주고 세 가지 선택안을 주면 대부분 중간 것을 고른다고 합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 구성은 기본 선택안을 있고 새로운 구르메형 중간 표준 선택안, 그리고 한층 고급화, 터무니없이 정도로 높은 슈퍼 선택안 이렇게 만들어라고 합니다. 벗어날 방도는 분명히 있다. 두려움이 메시지다. 내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두려워요. 그거는 빅 아이디어를 내려면 반드시 감행해야 하는 모험이라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게 좋은 현상이니까 두려운데 두려움에 멈춰서 더 이상 시도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겠지요. 두려움을 느끼고 또 이 독서 모임을 시작해도 내가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만약에 책을 하나도 안 읽었더라도 그냥 무조건 참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언제 이런 제가 리뷰도 해드리니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빅 아이디어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면 좋은 일입니다. 인간은 늘 존재의 내면에 흐르는 창의적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내 가게에 제시하면은 사람들은 새로워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의도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안정감을 준다는 이유로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춥고 무서워 옹기종기 모여있는 펭귄이 되려고 또 세상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있는 현실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두 종류의 작가가 있다고 합니다. 책을 쓰는 작가와 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작가.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론만 떠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직접 작은 거라도 시작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문은영님 너무나 응원드리고 박수를 칩니다. 시작하고 바꿔나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정님도 대학생이니까 정말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업을 시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의 경우, 꿈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과 꿈에 대해 말만 하는 사람. 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요. 또 지나고 나서 내 옛날에 꿈이 그거였는데 나도 그거 해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그런 사람은 많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그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 지금도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빅 아이디어 인큐베이터. 내가 생각이 있다 해도 그것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인큐베이션이 잘 되어야 된다고 해요. 1단계는 만약에 내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문은영님이 블로그를 한다 생각했으면 부정적인 아무런 많은 그걸 듣더라도 그걸 그냥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건 그분의 의견일 뿐이라는 걸 내 마음에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내 감정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내 감정은 그냥 그렇구나로 끝내고 내 감정은 항상 내가 가고자 하는 비전 그런 것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회사 내에서 하는 방법인데 이 빌 비숍의 회사 내에서 하는 방법인데 빅 아이디어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회사 직원들이 오로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하도록 한대요. 한 기간을 정해서 몇 달 동안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 방법에 대해서만 2단계는 논의를 한대요. 어떻게 방법을 성취할 것인가. 3단계에 가서야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걸 말한다고요. 처음부터 부정적인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가지고 오로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거 목표 성취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생겨날 문제점을 생각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빅 아이디어를 생성해야 됩니다. 이분도 오랫동안 이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좋은 방법들이 너무나 또 많대요. 왜냐하면 지금 또 온라인 세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적용되는 방법과 또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흐름을 따라야 돼요. 따르면서 빅 아이디어를 생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이 책이나 좋은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계속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듣고 공부를 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당신은 일반 펭귄 노릇을 그만두고 빅 아이디어 어드벤처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으로 오늘 PPT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